콩쥐와 파찌가 있어요. 콩쥐가 되게 착하고요. 파찌는 되게 못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교는 누가 갈까요? 파찌가 가겠죠. 전래동화에서 보여주는 거는 선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하면은 그만큼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책인데, 솔직히 이걸 대입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콩쥐는 절대 대학 갈 수 없어요. 한번 전래동화를 가지고 재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첫 번째, 이게 콩쥐와 파찌 얘기 보시면, 콩쥐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슬프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모 밑에서 자라는 거고, 계모의 딸이 파찌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입시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엄마의 역할입니다. 엄마 아빠의 역할이죠. 저기엔 아빠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엄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랬으니까 막 돼지 엄마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입시라는 게 솔직히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아이들끼리 경쟁하는데 돈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엄마 아빠가 개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입시는요, 공정성이란 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부터가. 그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경쟁사회에 부모님이 일단 개입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공정성은 날아갔다 봐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 있는 자식들이 솔직히 더 좋은 뭐 교육을 받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고 이러면서 대학교를 가는데 형평성의 부분이 깨지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거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콩쥐와 파찌를 보세요. 파찌는 엄마가 있거든. 근데 콩쥐는 엄마가 없어. 그러다 보니 저 엄마의 역할을 콩쥐라는 애는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거고, 하지만 파찌는 그 무한한 사랑과 이런 엄마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받으면서 훨씬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엄마의 역할이 결국은 사교육이거든요. 사교육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그 사교육이라는 게 공교육에 대한 좀 어려움과 공교육의 한계를 사교육이라는 돈을 통해서 지금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 콩쥐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맨날 집안일 하잖아. 엄마랑 그 계모라는 엄마가 되게 못됐잖아. 그래가지고 막 팍쥐랑 겁나 괴롭히잖아. 그러면서 맨날 막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학원 다닐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절대 대학을 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근데 팥쥐는 막말로 저게 조선시대라서 그렇지 현대사회 같으면 얼마나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겠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이제 아이들의 어떠한 이런 입시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저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 없는 이상 저 사교육을 막을 수는 없고, 저 사교육은 하나의 엄마의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콩쥐보다는 파쥐가 완전히 유리한 상태로 가는 거고, 그잖아요. 또 하나 아이의 기질인데요. 이거 콩쥐 파쥐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콩쥐가 착해. 그러면 우리 콩쥐가 착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배려도 잘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뭐 저렇게 배려하는 아이가 결코 생활기록부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이의 기질상 저는요, 콩쥐가 훨씬 좋은 생기부를 만들 것 같아요. 콩쥐보다는 팥쥐가 훨씬 좋은 생기부를 만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팥쥐가 좀 얍삽하거든. 근데 나는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좀 얍삽한 면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기 밥그릇 좀 챙기려는 욕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솔직히 콩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하나는 콩쥐는 솔직히 고리바둥이에요. 잘 보면 집에서 맨날 빨래하고 청소하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되게 짧아요. 그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친구들과 팀원을 구성해가지고 뭔가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 근데 팥쥐 잘 봐봐. 팥쥐 같은 경우는 자기 밥그릇 엄청나게 욕심 부리면서 챙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동화책 잘 보면 팥쥐가 어떤 성향이 있냐면 강한 자한테 약해. 약한 자한테 졸라 세고 강한 자한테 겁나 약해. 그런데 이 강한 자한테 약하다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팀이 나눠지죠.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묻어가야 될 건 묻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를 팥쥐가 기가 막히게 잘 구분할 것 같아. 내가 땡겨가야 되는, 내가 욕심부리면서 가져가야 될 거와 강한 자한테 약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잘 묻어가는 거? 이런 게 진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기질을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콩지보다는 팥쥐가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아동인권에 대해서 두 팥쥐와 콩쥐가 이제부터 연구를 한다고 칠게요. 자, 그런데 콩쥐는 진짜 열심히 해. 막 설문조사도 하고, 막 아이들과 토론과 토의도 하고, 막 데이터도 분석하고, 문헌자료도 분석하고, 진짜 열심히 막 밤새도록 집에서 살림하고, 청소하고, 남는 시간에 호롱불 켜놓고서 막 밤새도록 막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보고서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우리 팥쥐는 그런 성향이 아니야. 자, 팥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략적으로 자료들 짜집게 하고 친구들이랑 조금 얘기 좀 하다가 야 그냥 니네가 맞아 해 하고 이제 다 맡겨. 그러니까 애들이 막 뚝딱뚝딱 하면서 막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솔직히 대학교가 뽑아야 될 아이는 누굴까요? 콩쥐입니다. 그죠? 콩쥐를 뽑아야죠.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다 과정입니다.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학교 선생님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 아이의 잠재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생들과의 소통이 필요한데 1대1로 다 인터뷰를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요즘 학교가 어떻게 좀 변하고 있냐면 야, 너 활동한 것들 좀 네가 활동해서 네가 주요 있게 아니면은 뭔가 생각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오면 정리를 해서 주면 내가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 그걸 토대로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맞춰가면서 쓸게라는 학교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졌어요. 저는 솔직히 생활기록부 전 시간에 수시 결과 방송할 때 아이들의 생활기록부 수준 조금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C급 생기부보다는 B급 생기부가 많습니다. 그게 솔직히 사교육에 대한 영향이 미친 것도 있어요. 워낙 많은 컨설턴트 시장들이 열리면서 그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이 그만큼 생활기록부를 좀 잘 만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교도 제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학교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는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보수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생각보다 조금 더 개방적이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뭔가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런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써주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봐. 아까 콩쥐는 되게 열심히 활동한 아이예요. 그런데 팥쥐는 막 묻어가고 막 대충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건 학교 선생님이 콩쥐의 생기부를 써주신 겁니다. 팀원들과 아동인권에 대해서 조사 진행했고요. 아동들의 힘든 삶에 대해서 회의하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 토대로 부원들과 연구한 다음에 그걸 발표했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콩쥐가 활동했던 어떤 과정이나 우리 아이가 어떤 노력했던 것보다는 그냥 활동에 대한 부분을 한두 줄로 요약해서 써주셨네요. 자, 그런데 요번엔 팥쥐는요, 솔직히 묻어갖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맡긴 것도 많아. 근데 아이들이 그냥 다 해서 보고서를 올리는데 보고서 안에는 팥쥐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팥쥐가 참여한 게 있기 때문에 이름은 같이 올라갔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써줬어, 팥쥐 거는. 팀원들과 아동인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동인권의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치의 의미를 우선 분석하고요. 팀원들과 그걸 토대로 토론을 했답니다.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마다의 데이터 분석 결과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인지했고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답니다. 이를 통해 하면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면 대학교는 솔직히 이게 콩쥐인지 팥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블라인드라는 걸 쳤기 때문에. 그러면 누굴 뽑겠어요? 팥쥐를 뽑겠죠. 콩쥐는 절대 안 뽑혀요. 그런데 노력은 누가 더 열심히 한 거라고? 콩쥐가. 그런데 결국은 누가 대학 갔다고? 팥쥐가. 이해가십니까? 이게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비교과 이런 얘기하면은 욕먹을 수 있겠지만 거품이에요. 거품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거 진짜 거품 예쁘게 잘 만들게끔 컨설팅하는 게 우리 아닌가? 저 같은 컨설턴트인 거예요.